달순의 라이브입니다. 와, 운명도 이런 운명이 없네요. 어떻게 이럴 때 딱 만나게 되죠? 자,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입니다. 4시 반 만납니다. 누가? 맨유와 토트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이 될 텐데 사실 맨유와 토트넘은 언제 만나도 대박 매치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엔 더 대박이다. 왜 그렇죠?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1년 됐네요. 지난해 이맘때 무리뉴 감독이 맨유에서 경질됐습니다. 잘렸죠. 그리고 온 감독이 바로 솔샤르 감독입니다. 딱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손을 잡고 토트넘을 이끌고 OT로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맨유도 토트넘에게도 매우 중요한 승부인데 그 사이에 무리뉴 감독이 껴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국내 팬들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껴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그야말로 대박 매치업이 좀 됐습니다. 이 솔샤르 감독이 최근에 성적 부진 포함을 해가지고 전술이 이제 뭐냐, 모호하다, 맹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솔샤르 감독이 좀 어려운데 만약 이번에 전임인 무리뉴 감독에게 솔샤르 감독이 당한다? 맨유가 패한다? 이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자, 무리뉴 감독의 OT 리턴즈 그리고 그 최종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두 팀의 희비가 완전히 갈 수도 있고 솔샤르 감독이 자칫 해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맨유 입장에서는 토트넘 경기가 중요한데 이 경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경기하나요? 이 경기 끝나면 3일 뒤에 어떻게 합니까? 시티 만납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더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토트넘에게 지고 시티도 원정이에요. 맨체스터 더비에서 또 져요. 그러면 솔샤르 감독 어떻게 될까요? 선메리 후사르? 네, 어쨌든 굉장히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진짜 이렇게 연패로 간다면 진짜 위험하긴 할 겁니다. 자, 이 솔샤르 감독의 맨유가 지금 얼마나 안 좋냐? 얼마나 안 좋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초반 맨유가 리그 14경기에서 승점 얼마? 18점입니다. 이게 얼마큼 안 좋은 거냐면요. 3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8 우리 올림픽 할 때죠. 1988-89 시즌 때 그때도 초반 14경기에서 리그 18점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이후로 31년 만에 최악의 시즌 출발입니다. 이러니 솔샤르 감독이 좀 흔들 수밖에 없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어린 선수들도 많이 바꾸는 거 아닙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 선발 평균 가장 나이 어린 팀 맨유 아닙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전임 감독인 무리뉴 감독에게 OT에서 망신당하고 이웃인 시티에게 또 당하고 이래봐요. 이거는 진짜 모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경기 한번 정리해보죠. 어떻게 될지. 자, 일단 두 팀의 순위 한번 볼까요? 이번 목요일 새벽 경기. 자, 홈팀 맨유는 몇 위? 그래도 한 자리입니다. 9위. 자, 토트넘 웬일입니까? 예,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팀을 구해냅니다. 지금 5위입니다. 일단 희비가 좀 많이 갈려 있고요. 맨유는 최근 리그 2경기에서 무승부입니다. 예, 뭐 중간에 있던 유로파 리그야 순위에 크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뺀다고 하더라도 최근 리그 2경기에서 무승부 좀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토트넘 어떻죠? 와, 난리죠. 지금 난립니다 진짜. 무리뉴 감독 돼가지고 결과도 뒤집어져 있지만 내용도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 포함을 해서 무리뉴 감독 체제 3전 전승 완전 분위기 좀 바꿔냈습니다. 지금 3호이가 앞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요새 토트넘 팬들은 결과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아주 볼만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이끌고 맨유를 깨잖아요. 이기면 토트넘 1부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감독이 1부 리그 팀을 이끌고 초반 3경기 전승 처음이래요. 근데 이게 처음이래 이게. 토트넘이 1882년인가요? 이때 창단했는데 어떻게 처음이지? 그동안 토트넘이 그거 없었나?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처음 지휘봉 잡아서 3전 전승 리그에서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쨌든 예, 무리뉴 감독이 초반 페이스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맞대결 어떠냐? 이거 봐야 되겠죠? 맞대결은요 진짜 팽팽합니다. 예, 이건 진짜 팽팽해요. 2015년 이후에 이 두 팀이요 리그와 컵대회 다 포함을 해가지고 9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승패 진짜로 진짜 9경기가 승패 이렇게 갑니다. 예. 최근에 누가 이겼냐? 맨유가 이겼습니다. 자, 승패 알아서 해석하시게요. 뭐라 그런 거야 지금?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손흥민 선수는 그럼 맨유에 어땠냐? 와, 근데 이상해요. 이상해보다는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맨유 만나면은 골을 못 넣었어요. 자, 그동안 뭐예요? 맨시티.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때 막 어마어마하게 골 넣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북런던 더비 뭐 아스날도 지난번에 골 넣었죠. 모든 대회 다 합쳐서. 리버풀 상대 골 넣었죠. 첼시전 골 넣었죠. 그 웬만한 팀 다 골 넣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맨유 만나면은 골을 지금까지 못 넣어요. 그래서 이런 징크스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몇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죠? 무려 6개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조금 수비 가담이 좀 많다 보니까 골을 직접적으로 넣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6연속 공격 포인트는 대단한 거고 뭐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다 지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맨유를 상대로 해서 커리어 첫 골을 넣을 수 있을지와 함께 7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러면 진짜 모든 기록 딱 확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기록이 될 것 같고요. 자, 변수 한번 따져볼까 변수? 자, 부상 변수가 아무래도 좀 크죠. 부상 변수 어디가 많을까요? 이것도 홈팀 맨유가 좀 많습니다. 여전히 부상자들 많습니다. 포그바, 마티치, 로호, 달로, 바이, 포수멘사 이렇게 좀 다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맥토미니가 회복 단계에 들어와서 반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치킨도 아니고 어쨌든 반반 뛸 수 있냐 안 뛰냐 이거 메잘라 비슷하기도 한데 어쨌든 뛸 수 있을지 못 뛸지가 반반 정도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맨유 팬들은 뭐 다들 이제 아시죠? 페레이라, 프레드 한 명은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맥토미니가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반반의 가능성 어떻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토트넘은 뭐 최근에 못 나온 선수들 그대로 못 나옵니다. 뭐 요리스 키퍼, 봄, 벤 데이비스 그리고 라멜라 뭐 못 나온 선수들 못 나오니까 뭐 추가적인 어떤 변수는 없다 이렇게 봐도 좀 됩니다. 자, 선발 라인업 예상 한번 볼까요? 맨유 한번 보겠습니다. 맨유는 자, 최전방부터 4-2-3-1 쓸 것 같은데요. 마시알 쓸 것 같고요. 2선은 레시포드, 마타, 데니얼 제임스가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프레드 그리고 맥토미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맥토미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비는 왼쪽부터 루크쇼 복귀했죠. 맥과이어, 린드레프, 완비사카. 골키퍼는 현재로서는 맨유 선수들 중에는 유일한 월클 정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데야가 쓸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비대칭 포함을 해서 4-2-3-1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전방 케인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예죠. 손노예. 네, 손흥민 선수 2선 쪽에 나올 것 같고요. 역시 알로에 이제 알리 2선 쪽에 나올 것 같고요. 오른쪽이 지난번 무사 시소코를 나왔는데 좀 경기가 빡빡하니까 여기 이제 루카스 모라를 다시 한번 복귀시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허리 쪽은 고민입니다. 사실 여기는 뭐 맨유만 고민이 아니죠. 토트넘도 고민입니다. 자, 일단 다이어 넣죠. 지금 뭐 무리뉴 감독이 좋아하네요. 좀 투박해도 이런 선수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이어 넣고 파트너 누구 넣을까요? 자, 은돔벨레 넣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은돔벨레 뭐 무사 시소코도 가능하지만 지금 무사 시소코는 약간 좀 위로 좀 쓰는 경향들이 있어서 일단 은돔벨레 넣고요. 수비 쪽이 고민입니다. 수비 쪽은 지난번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대칭을 쓰니까 오른쪽 풀백은 오리에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왼쪽을 로즈를 복귀시킬 것이냐 아니면 베르통원을 그대로 지난 경기 이어서 뛰게 할 것이냐. 저는 베르통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베르통원 가고 산체스, 알더웨럴트, 오리에 그리고 키퍼는 가사니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가지로 한번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싸움은 허리의 싸움이 될 겁니다. 둘 다 허리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허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허리가 불안해서 허리 싸움이 될 겁니다. 자, 맨유는 프레드, 그다음에 부상 복귀할지 모르는 맥토미니,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도 투박한 다이어, 그리고 아직까지는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은돔벨레. 뭐 누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둘 다 허리 쪽이 조금 부실하고 투박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팽팽하게 아주 강팀들 혹은 이 팽팽하게 승부가 걸려있는 그런 승부에서는 허리 쪽에서 단 한 번의 실수가 힐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허리 싸움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두 팀 다 사이드의 속도 싸움이 대단할 겁니다. 자, 손흥민 기본적으로 속도가 대단하죠. 맨유엔 또 누가 있습니까? 데니얼 제임스. 순간 시속 최고를 제가 계속 보면 손흥민 선수가 최고 많이 나오는 게 한 34에서 35 정도 나오는데 데니얼 제임스는 그냥 36입니다. 예. 둘 다 학교 앞에서 못 뛰죠. 30km 이상 다 걸려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드에 아주 빠른 선수들. 뭐 맨유는 레시포드도 있죠. 그다음에 지금 무리뉴 감독 체제 토트넘도 반대쪽에 루카스 모라라고 하는 빠른 선수를 놓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 싸움이 아주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사이드에 속도감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양쪽 풀백들은 살짝씩 고민들이 있잖아요. 지금 맨유 같은 경우도 루크쇼가 돌아올 것 같긴 하는데 루크쇼도 완전한 폼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오리에가 많이 올라갈 경우 뒤가 좀 열릴 위험성이 있고, 베르통원이 나와서 잘 지켜주면 모르겠지만 거기도 약간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쪽에서의 속도 싸움이라든지 사이드 쪽의 풀백 싸움, 이것도 이 경기에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운명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진짜 어려워요. 자, 지금 얼마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그 준영 저한테 깨지지 않았습니까? 준영 안 됩니다. 예.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제가 계속 요즘 마치고 있는데 이 경기 한번 세게 가겠습니다. 좀 세게 가죠. 네. 자, 무리뉴 감독이 OT에서 솔샤르를 밟는다고 하겠습니다. 토트넘 승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